교통사고 시 우리가 일반적인 부상사고 중에서 좀 많이 다친 환자, 이제 후유장애가 발생한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 소송을 하게 되면은 신체 감정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신체 감정. 신체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이제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을 하는 절차입니다. 반드시 신체 감정 절차를 거쳐서 장애가 확정돼야지만이 확정된 장애를 가지고 피해 보상 금액을 청구를 해서 판결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신체 감정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신체 감정을 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일단 구분됩니다. 일반적인 신체 감정은 대부분의 경우에 환자들이 직접 병원에 방문해서 외래 접수를 해서 감정의사를 면담하고 거기서 필요한 감정에 대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게 되는데, 외래가 아닌 입원을 해서 감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신체 감정입니다. 이 정신건강 감정은 반드시 이제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보통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에 대한 기간 동안에 병원에 입원을 해서 거기에서 관찰하면서 잠깐 정밀 검사를 거쳐서 신체 감정에 대한 결과 회신을 이제 법원에 보내게 됩니다. 또 비뇨기과 중에서 성기능 쪽의 장애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2박 3일 정도에 대한 기간 동안 입원을 시켜서 감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런 입원을 해서 감정을 하는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특수한 경우인데, 환자가 인공호흡기를 장치했다든지 또는 이동을 했을 때 생명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아주 중증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에다 출장 감정 신청, 쉽게 하자면은 외래로 환자가 오는 것이 아니고 감정의사가 직접 그 병원의 환자한테 방문해서 감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면회나 외출 예방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는 출장 감정을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출장감 신청을 많이 진행을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신체 감정을 하게 되는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소청을 접수한 뒤에 원고 측에서 이제 신체 감정 신체 감옥을 정해서 법원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일단 피고 측의 감정의사를 정하기 전에, 감정의사를 정하는 것은 법원 행정처에 매년 그 감정병원과 감정감옥에 대한 의사를 정해서 신청에 대한 명단을 법원 행정처에 명단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리스트 중에서 임의로 해서 그 감정인을 선정해서 이제 통지를 하게 되는데, 일단 법원에서 감정병원, 감정감옥, 감정의사를 정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일단 피고 측의 의사를 먼저 물어보는 절차가 거칩니다. 그래서 피고 측의 동의를 얻어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은 법원에서 이제 감정병원을 지정해서 감정병원에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럼 감정병원에서 의사가 감정을 할 것이 여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서 개인적인 사유, 해외 감정의사가 예를 들어서 해외 출장을 갔다든지, 또는 본인이 환자들이 진료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업무에 부하가 걸려서 도저히 감정을 할 수 없는 사안인 경우에서는 감정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법원에 이제 통지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병원에 다시 이제 감정의를 위촉해서 이제 통지를 하게 되죠. 아무튼 이래서 감정병원에서 감정하겠다 결정이 되게 되면은 감정병원에다가 언제 감정할 건지에 대한 날짜를 정해서 환자를 대동해서 직접 감정병원을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해서 감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요, 이 감정의사가 환자에 대한 주치의도 아니고 감정에 대한 자료를 어느 정도 알고 이 환자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지만 감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환자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진료기라든지 그동안 치료 과정에 대한 모든 걸 잘 요약해서 이 환자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감정을 해서 어떠한 장애가 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요약을 잘 해서 그것을 진료기록 첨부를 해서 내용에 대한 첨부에 대한 요약본을 갖추고 그거를 감정의사한테 제출을 해서 그거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그 법률사무소, 이런 교통사고를 많이 다루지 않은 이런 변호사무실 같은 경우는 감정할 때 환자만 그냥 보내서 감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그런 감정에 대한 자료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변호사무실에 직원이 가서 그냥 입회만 하는 거죠.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거기에 반해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거기에 전문 간호사들이 다 있습니다. 이 간호사들이 환자에 대한 정보를 다 입수해서 그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감정한테 제출하고, 또 감정할 때 감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정의사가 질문에 대한 내용에 대한 답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감정을 하면은 감정의사가 아무래도 이 감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유불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감정의사는 진료 기록을 다 첨부를 해서 파일 형태든 또는 복사해 갖다 주면 이걸 보질 않습니다. 진료 기록 특히 이제 중증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실현 기록이 엄청나게 많지 않겠습니까? 이 기록을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보질 않고 대부분은 요약본이라든지 또는 감정할 때 이 환자 상태를 직접 보고 본인이 판단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냥 바로 거기서 차트에다가 중요한 내용 기재를 하고 본인 생각에 대한 장애 판단을 해서 거기다 바로 기재를 하고 이걸 가지고 필요한 검사에 대한 오더를 해서 검사를 한 자료를 가지고 회신을 하는데 이 회신도 발휘해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는 기억력이 일정 며칠만 지나면 기억력이 점점 멀어집니다. 아무리 감정의사가 환자에 대한 정보나 의학적인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감정을 예를 들어 오늘 했는데 한 달에 두 달 뒤에 이 환자에 대한 기억이 제대로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정할 때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정보를 거기서 기재를 하고 검사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감정 해시를 하는데 보편적으로 감정 해시는 언제 하냐면은 감정한 날로부터 해서 빠르면 두 달 내 석 달 뒤에 감정 해시를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6개월이 지나서 감정 해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재판 기간이 장기화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환자가 감정에 대한 환자 상태에 대한 내용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감정을 물론 정확하게 한다고 보지만은 진료기록 전체적인 분석을 다 해서 보고 판단해서 하는 것이 정확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않고 단순히 그날 감정을 왔을 때 환자 상태에 대한 내용을 잠시 보고 검사 오다는 검사를 하고 난 뒤에 그걸 가지고 하는데 환자에 대한 정확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요약해서 보면은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참작을 해서 사람이니까 의사도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환자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해서 이런 부분에서 이 환자 상태 이렇구나 하는 내용에 대한 요약본을 제출하면은 당연히 그걸 참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불구하고 이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요약해서 제출에 불구하고 이것을 전혀 도외시하고 그냥 환자만 보낸다든지 아무런 준비해서 하지 않게 되면 그 결과 해실이 어떻겠습니까? 불이 봐도 뻔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감정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감정을 할 때 미리 사전에 원고 측에서도 전문 간호사라든지 의료 인력이 여기에 대한 환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요약해서 자료를 중부를 해서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 감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해서 감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감정 해신이 오면은 감정 해신에 대한 부분에서 보통 감정 해신 오면은 한 번은 끝나는 게 보통 대부분 감정 보완 신청을 한번 합니다. 감정 해신 결과 안 좋으면은 뭐 재감정 신청을 비고치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감정 보완을 대체하게 되고 감정 보완 해신에 대해서 또 불만인 경우에는 재감정 채택은 대부분 하지 않고 전문 심리위원회에서 법원에 위촉한 의료 전문 의사로 하여금 이 감정 결과가 제대로 객관성 있는 여부에 대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오늘은 신체 감정에 대해서 감정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